자, 월말 마지막 주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네, 서울 1경주 1000m 국산마 6등급 루키 원 2세마 경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2세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마들 수급은 어느 정도 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금주도 어쨌든 월말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빡빡한 편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할 경주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 분할 경주가 많다라는 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배당이 좀 널뛰기를 할 가망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1경주가 오랜만에 1000m죠. 계속해서 1200m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1000m 경주고, 여기에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전부 2세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마필들이 뭐 어떻게 뛸 것이다 뭐 하다라는 기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교 모습이라든가 또는 주행 심사에서 보여진 모습을 갖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장래 발전 기대치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따라서 이런 경주는 되도록이면 배팅은 좀 피하시고, 어차피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뛸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관찰한다는 생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뭐 주행심사 모습이라든가 조교 모습으로 봤을 때 좀 장래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그 주행심사에서 앞뒤 다 되는 모습을 보였던 8번마 라이언 헤드라든가 또는 6번마 A1 스타, 그리고 조교 모습이 괜찮았었던 5번마 원평킬라, 그리고 어쨌든 순발력을 갖고 있는 한센의 자마죠. 4번마 화이트 넘버원까지. 이 정도 마필선에서 좀 가려질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뭐 2번마 너트 플레이라든가 3번파 강력한 지금, 이런 마필도 뭐 어떻게 뛸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관전이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8마필 출전을 하는데 한 집에서 지금 2마필씩 출전하는 게 두 집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2조 안병기 마방에서 1번마 아르고탁과 8번마 라이언 헤드가 동반 출전을 했고요. 49조 지용철 마방에서 3번마 강력한 지금과 6번마 A1 스타, 이렇게 지금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에 조금 더 힘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주죠.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발전 기대치나 또는 마필의 혈통적 기대치까지 생각을 했을 때 4번 화이트 넘버원, 5번 원평킬라, 그리고 6번 A1 스타, 8번 라이언 헤드,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좋아 보이는데, 이걸 뭐 추천을 한다 뭐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1경주는 어쨌든 관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이하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주에는 이제 직전 경주에서 좀 가능성을 보였었던 5번마 가기망고당이 아마 최고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뷔전을 한번 치렀었던 마필, 그러니까 경주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가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질주 습성이 딱게 정해져 있는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냐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적중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죠. 왜냐하면 마필들이 어떻게 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마 가기망고당이 직전 경주 이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끈기를 보이면서 이제 3착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경주가 그렇게 편성이 뭐 강했었던 그런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 가기망고당이 이전째에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아무래도 가기망고당이 실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조금은 어려울 텐데 아마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들 중에서 이번 마 월드참 이 마필이 주행 심사에서 좀 순발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테스타마타의 자마고요. 게이트 2점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선행 트라이를 좀 해볼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인기권에 들 텐데 저는 이 마필은 솔직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행 자세가 그렇게 아직은 완성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전체적으로 몸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인기권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인기 예상에서 좀 제외를 하려고 하는 마필이고요. 7번마 데블 K가 이 조교시 모습을 보면 약간 그 수능도가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야생마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마필이 데뷔전이긴 하지만 좀 일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전 이제 주행 심사 처음에 주행 심사에서는 이제 능력 미달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직전 4월 29일 주행 심사에서 1착을 했는데 이게 앞선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걸음을 발휘하면서 이제 주행 심사이긴 하지만 1착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데뷔전에서 느닷없는 선행승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군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도 좀 마음에 들고요. 자, 최외곽에 있는 12번 막 클레어 파워.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발주도 별로 좋질 않았고요. 그렇다고 뭐 뒷걸음이 좋았다, 뒷심이 좋았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YTM배 대상 경주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 있는 서승훈 기수가 지금 이마필에 기승을 하는데 요즘 서승훈 기수가 상당히 좀 기승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근에 좀 침체기를 좀 보였었는데 드디어 자기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교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안정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긴 하지만 이 서승훈 기수가 이 순발력을 좀 끌어내는 데는 탁월한 기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2번마 클레어 파워를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실전 경험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5번마 가기망고단과 데뷔전이지만 좀 강하게 몰아볼 7번마 데블K 그리고 최외곽에서 한 발을 써볼 12번마 클레어 파워 이 정도가 저는 좀 입상권에 좀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복병권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8번마 금성 크라운입니다. 자, 제 이 마필이 작년 12월 달에 나오고 지금 2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휴양이죠. 그러니까 휴양한 마필을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 마필이 최근에 그 휴양 이후의 주행 심사 모습을 보면 분명히 처음 데뷔 이후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뷔하고 나서는 이 마필이 좀 순발력보다는 이제 뒷심으로 뛰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주행 심사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순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마필이 힘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게 순발력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마필에 힘이 차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이 마필을 그래도 좀 강력하게 보지를 못하는 이유는 조교가 좀 약합니다. 이제 서인석 조교사가 이제 직접 조교를 했는데 조교는 좀 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을 승부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점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기본적인 걸음으로 봤을 때 분명히 걸음의 변화는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전체 12마필이 추천을 하는데요. 저는 인기마인 2번마 월드참을 좀 뒤로 돌리고 생각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5번 가기망고당, 7번 데블K, 8번 금성크라운, 12번 클레어 파워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안정적인 좀 배당을 원하신다면 아마
5번 가기망고당 쪽에 좀 승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편성으로 보신다면 12번 막 클레오 파워에게도 한 번쯤은 좀 눈길이 가야 될 그런 편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1400m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은 솔직히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요. 특별하게 뭐 이렇다 할 능력, 그리고 뭐 승군을 했을 때 승군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마필들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인기마가 7번마 청상영웅, 8번마 떠오르다. 아마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좀 압도적인 인기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직전 경주 이 두 마필이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들이고요. 어느 정도 좀 걸음을 보였다. 그리고 혈통 쪽 기대치 둘 다 매니피의 자마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마필한테 인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뭐 기본적인 모습에서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선전은 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좀 약점은 갖고 있습니다. 자, 7번마 천상영웅은 계속 이제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400m 경주 거리에서 상당히 조금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그러니까 초반 순발력이 좀 약하지만 뒷심이 있었던 마필들이 오히려 이 편성에선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7번마 청상영웅이 계속해서 그 출발이 안 되다가 직전 경주에서 선입권 붙여서 전개를 했습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물론 이 마필은 계속해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안 게이트로 들어왔죠. 3번 게이트에서 선입권 전개 후에 마지막에 한 발을 쓰면서 이제 2착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때의 편성 자체가 조금은 좀 허접한 편성이었죠. 빅에너지가 인기 1위를 차지했었던 그런 편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7번마 천상영웅이 뒤에서 올라오는 뒷심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인기마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1300, 이번 경주는 1400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1700도 소화를 했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마차가 되게 작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m 경주라면 저는 1700m 경주보다 오히려 힘을 더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1400m 경주 거리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7번마 청상영웅이 초반에 앞선에 좀 붙여서 선입권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그럼 끝까지 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뒤에서 그렇게 막 덮칠 수 있는 마필이 딱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원체 허접한 마필들이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외는 못하는 말이죠. 근데 저는 과도한 인기가 몰렸을 경우에 과연 그 인기에 부응을 할 수 있을까는 약간의 의문부호를 갖고 있고요. 8번마 떠오르다도 지금까지 4번을 나왔습니다. 4번을 나와서 이제 직전 경주 좀 오랜만에 출전을 했죠. 2개월 이상 휴양을 하고 나왔었는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입권 전개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매니피에 잡아하면서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물론 뭐 청산영웅도 좀 고가의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청산영웅보다는 8번마 떠오르다가 오히려 만약에 이제 승군을 한다면 5군에서도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번마 떠오르다는 이번 경주 1400m 경주이긴 하지만 좀 1400m라는 경주 거리에 좀 맞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에 지금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1번마 원평퀸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일단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압도적인 순발력을 보여주는 마필은 아닌데,
오히려 이 앞선에서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3월 27일 경주에서 보시면 원평퀸이 이제 앞선 전개를 한 후에 마지막까지 좀 버티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앞선에 붙이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5, 6위권에서 선위권 전개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뒷심도 발휘를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원평퀸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지금 경주거리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와 달라진 점은 뭐냐 하면, 이번 경주 이 원평퀸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라는 거죠. 안게이트 쪽에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직전 경주와 대비하자면 좀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청상영웅 정도예요. 그렇다면 7번마 원평퀸이 박태종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말몰이를 해서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전개에 있어서 가장 좋게 보는 말은 9번마 은혜 레코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이제 입상 경력이 없는데 직전 경주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죠. 직전 경주 최근에 보여준 모습 중에서는 가장 빨리 앞선에 좀 붙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한 발을 좀 썼지만, 물론 1, 2, 3위 3착을 한 마필과는 좀 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4착이긴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올라오는 뒷심은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9번마 은혜 레코드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원평퀸이 좀 전체 경주를 주도할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그런 경주는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7번 청상영웅과 8번 떠오르다 이 두 마필에 관심이 지금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두 마필 조합의 동반 입상이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도 좀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7번 청상영웅, 8번 떠오르다, 9번 은혜 레코드, 11번마 원평퀸,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9번마 은혜 레코드 마지막에 좀 멋있는 추임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고요.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은 있는데 솔직히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마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순발력 좋은 마필은 많은데 압도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에 좀 무너지는 그림도 그려지는 그런 편성이고요. 그래서 혼전 상황으로 좀 흘러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좀 선전을 하기는 하겠지만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 이제 3번마 MJ 퀸이나 7번마 런트골, 그리고 6번마 BJ 스톰, 8번마 파이널 참, 그리고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아이스 스타 등이 좀 치열하게 선두권 경쟁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위권에서 뭐 5번마 플라이스타라든가 4번마 나이나이, 9번마 에너자이저 등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송암 레이서가 좀 마지막 한 발을 노릴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역에 출전하는 11마필들의 능력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뭉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근성 있게 이제 뛸 수 있느냐. 그리고 기수의 영리한 말몰이, 그러니까 초반 선행 경합이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고
자기만,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은 채 자기만의 걸음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마지막에 좀 버틸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일단 안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를 해볼 3번마 MJ 퀸이나 7번마 런트골 이 두 마필은 마지막 끝걸음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초반 경쟁은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6번마 BJ 스톰은 직전 데뷔전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적도 한 번뿐이 뛴 게 없고요. 직전 경주도 뭐 이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고 이게 5등급의 이제 승급전이기 때문에 좀 편성은 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뛸 마피들이 많이는 있지만 그래도 장래의 발전 기대치라는 거를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아이스스타가 지금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는 능력적으로 저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1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 평범한 성적이죠. 평범한 성적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어떤 마필보다도 편성이 강한 곳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좀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 안게이트 쪽에 좀 발빠른 마필이 많은데 외곽 게이트라는 거,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힘 한 배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초반 선행 경합에 휘말리지 않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마지막에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강하게 보는 말은 5번마 플라이스타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으로 승군을 했고 직전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승군전에서도 인기마였습니다. 근데 자리 잡기에 실패했죠.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서 결국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박태종 기수가 2번의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마필이 저는 느닷없이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다 그만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의 경주예요. 그럼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박태종 기수가 5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그냥 치고 나와버린다. 그래서 선행 승부를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뒤를 따라오는 선입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것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죠. 저는 뒤에서 이제 올라오는 마필로 보는 게 1번마 송암 레이서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좀 마필이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기세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가 초반에 좀 스타트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좀 싸움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9번마 에너자이저. 직전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월드레이서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했고 용암 보스를 이기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물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5번마 플라이스타. 이거와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에너자이저도 약간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에 좀 상승세가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휴양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 경주가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는데 휴양을 하고 난 이후에 마필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자이저가 이제 올드 패션드의 자만데 기본적으로 좀 스타트 능력이 좀 없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휴양 이후에 좀 순발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번마 플라이스타는 지금 5살이 된 순말입니다. 자, 5살인데 사전이다. 그럼 상당히 데뷔도 늦었고 더 이상은 아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플라이스타가 이번 경주에 좀 승부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 이외에도 뭐 8번 파이널 참 이런 마필도 앞선 승부를 할 수 있고 정말로 배당을 좀 생각한다. 이번 경주가 좀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4번마 나이나이도 한 번쯤은 현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송암레이서, 5번마 플라이스타, 9번마 에너자이저,
11번 마 아이스스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이긴 하지만 그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충마를 어느 마필로 세워서 가느냐에 따라서 좀 환수도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의 경주입니다. 전체 11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요. 편성이 좀 빡빡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마필이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주고요. 일단 뭐 사전 예상을 보시면 2번 KN 언더킹, 그리고 5번 마이티 굿, 9번 용환 보스, 이렇게 세 마필이 좀 압도적인 인기마입니다. 이 세 마필의 인기가 상당히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세 마필선에서 끝난다면 뭐 저배당으로 끝날 그런 경주인데 저는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마 KN 언더킹 믿을 거는 이혁기수가 기승했다는 거 하나입니다. 이 마필도 순발력은 좀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앞선에 나서 뛰는 마필이 아니고요. 아직 질주 습성이 그렇게 딱 정착이 된 그런 마필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국산마 5군에서도 입상 경험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점이 조금은 좋게 작용할 수 있고, 어쨌든 특별하게 발빠른 그런 마필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에서 이혁기수가 좀 순조로운 순발력으로 스타트를 끊어낸다면 끈끈하게 마지막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기복마예요. 기복마기 때문에 믿기가 쉽진 않다는 거고, 5번마 마이티 굿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승군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스타트가 문제예요.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타트 능력은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제가 하만식 기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최근의 기승술은 글쎄요. 제가 한참 좋아했을 때의 하만식 기수의 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 이 마이티 굿도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걸음을 좀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말은 9번마 용환보스입니다.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 한 번이 직직전 경주 국산마 6군에서 원평퀸을 이기고 올라온 마필입니다. 물론 그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죠. 원평퀸이 2착을 했을 정도라면 편성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직전 국산마 5군 이제 승군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때 이 유승환 기수가 스타트가 조금 안 됐는데 마지막에 끈기 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월드레이서 에너자이저에 이어서 이제 3착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보이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 9번마 용환 보스가 선의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마지막 끝걸음은 분명히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전개로 봐서는 저는 9번마 용환 보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번 경주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말이 11번마 더 파이팅입니다. 일단 순발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좋은 순발력을 보이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마필도 이제 앞선에 나갔을 때 마지막 끝걸음,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그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전체적으로 강하지는 않았는데, 마필이 좀 알아서 뛰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안 게이트에 그렇게 뭐 발빠른 마필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2번마 KN 언더킹이나 4번마 세렌디피티아,
뭐 이 정도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만 넘어서서 초반에 좀 승부를 걸어본다면 마지막에 버티기를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기마들보다는요, 좀 복병권의 마필들이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자, 직전 경주에서 이제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죠. 10번마 빛의 대륙.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자, 이 마필은 언제나 좀 가능성을 좀 보였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약간의 좀 부진의 늪을 걸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선입권에 붙여서 마지막 한 발로 입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현종 기수죠. 직전에는 이제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우승을 했는데, 이현종 기수가 최근에 상당히 좀 폼이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현종 기수가 나올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현종 기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본적인 기승술은 분명히 갖고 있는 기수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2월달, 3월달 이럴 때 다시 복귀전을 가졌을 때는 좀 좋은 말도 많이 탔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을 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교사나 마주 입장에서도 쉽게 태우기는, 조금 걱정이 되죠. 근데 저는 기본적인 기승술은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10번마 빛의 대륙이 저는 지난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저는 복병권에서 복병의 역할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좀 인기권의 마필들이 좀 선전할 것이다라고 보는 저배당 경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배당이 나오는 그런 경주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9번 용암보스, 10번 빛의 대륙, 11번 더 파이팅. 좀 공격적인 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2번 KN 언더킹이나 5번 마이티 굿, 이 두 마필도 좀 생각은 해볼 텐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케인 언더킹, 마이티 굿, 용암보스, 인기마 세 마필이 현장에서 만약에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 그리고 마땅한 복병마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배팅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저 배당에 큰 믿음이 없는데 배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배당의 메리트를 보고 복병마가 있다면 가겠는데, 근데 이런 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당이 좋으니까 들어올 것 같아, 이 생각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건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배당마나 또는 복병마의 승부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마필,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10번, 11번 이 세 마필의 현장 상황을 체크를 해서 현장 상황에서 좋다면 이 세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할 거고요. 2번마 KN 언더킹이나 5번마 마이티 굿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이제 조촐한 편성입니다. 이제 월말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8마필이다. 이제 월말 경마의 묘미가 조금은 좀 감소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편성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나오고 있는 이 8마필 중에서 지금 이번 경주가 이제 혼합 4등급입니다. 혼합 4등급이라면 기본적으로 좀 순발력이 좀 막강한 그런 마필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한강 챔프 이 마필은 어쨌든 믿고 싶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그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에요.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을 강하게 본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마필들이 형군의 지금 마필들이 솔직히 별 볼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봐야죠. 지금 형군에 있는 마필들이 다 기복마 아니면 부진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마 한강 챔프가 직전 이제 국산마 5군 우승하면서 자기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직전에는 마지막 근성까지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세가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마필은 앞뒤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마지막 끈기도 갖고 있는 마필,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1400m 경주 거리라면은 오히려 좀 잘 어울리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있고요. 승군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에 비해서 3kg가 감량이 됐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좋게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항상 이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은 직전에 싸웠던 그런 마필들보다는 좀 강한 편성을 만난다라는 것 때문에 승군전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은 저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 이 한강 챔프가 선행을 나가도 괜찮고요.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한강 챔프와 손잡고 들어올 후차권의 마필들은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전 예상을 보면 3번마 안양 옥센,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마 스피드벨,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권의 마필인데, 두 마필 다 기복마예요. 믿기가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나마 8번마 스피드벨은 좀 어느 정도 뒷심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계속해서 좀 인기권의 마필인데 좀 아쉬움을 주고 있죠. 3번마 안양옥생은 기본적으로 김용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안양옥센이 만약에 선행 승부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부담 중량이 조금 높습니다. 57kg, 57.5라는 부담 중량은 이 안양옥센의 입장에서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부담 중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복병은 4번마 더 퀸 저스티스입니다. 믿는 거 하나입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마필 문세영 기수도 타봤었고요. 임다빈 기수, 이현종 기수 다 타봤습니다. 근데 계속 바닥권입니다. 최근에 컨디션이 영 살지를 않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에 비해서는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더 퀸 저스티스가 지금까지 싸웠던 경주들을 보면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승부사, 하이하이, 동진제강, MJ 베스트, 폭스파워, 흥행대박, 이런 마필들과 좀 싸웠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성이 좀 강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강편성을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더 퀸 저스티스가 여기서 이혁 기수가 맘먹고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조교 상태로만 봤을 때는 저는 6번마 그레이트 썬더가 상당히 조교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트 썬더도 여기서는 무시를 못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7번마 퀵시브러 키틴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선행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간다면 어쨌든 버텨볼 힘은 좀 있어 보이는데, 선행을 못 간다면 저는 뭐 아니면 도인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이마필도 지금 부담 중량이 조금은 높습니다.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만만치는 않은 부담 중량이고, 최근에 조금 하향세를 좀 걷고 있기는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난다면 임다빈 기수가 기승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도 상당히 기승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믿어볼 만하고요. 인기마인 8번마 스피드벨이나 3번마 안양옥세는 저는 그 인기에 비해서 배당의 메리트가 솔직히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들이 과연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도 조금은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서울 6경주는 8마필만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제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 한강 챔프, 4번 더 퀸 저스티스, 6번 그레이트 썬더, 7번 퀵실버 키튼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조금은 배당을 노리는 그런 전개, 그런 예상을 생각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인데, 저는 또 이런 경우도 좀 특이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번 경주에서 이 5번마 정상 킹덤, 7번마 리치모 리치,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6마필이 직전 경주에 다 같이 뛰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거리 1400m에서. 그 6마리가 다시 리턴 매치를 벌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5번마 정상 킹덤이나 7번마 리치모 리치, 정상 킹덤은 지금 23번을 나와서 준우승만 2번 한 마필이고,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강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7번마 리치모 리치는 지금 3번밖에 안 뛴 신마이긴 해요. 신마이긴 한데, 이 마필은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밋밋합니다. 밋밋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5번마 정상 킹덤과 7번마 리치모 리치가 입상하기 힘들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6마필이 결국은 다시 또 리턴 매치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8번 게이트에 있는 파노라마 칸이 1착을 했었고, 4번 게이트에 있는 두손몽군이 2착, 자, 6번 게이트에 있는 문학태핏이 3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 게이트에 배다리 캔디가 4착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 직전 경주와 좀 달라진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왜? 1, 2, 3착을 했으니까 부담 중량이 다 올라갔는데, 다만 1번 돌격 앞으로는 직전 경주에 입상을 못했을 뿐더러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3.5kg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중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돌아섰다라는 거고요. 이번만 배다리 캔디도 역시 직전 경주에 이제 4착을 하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똑같은 50입니다. 부담 중량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다만 이 배다리 캔디가 직전 경주에 4착을 했는데 3착을 차지한 문학태픽과 착차가 거의 1초 정도, 그러니까 5, 6마신 정도 착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능력 차이가 조금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에 우승을 차지했었던 8번마 파노라마 칸이 서승훈 기수가 다시 또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1번 게이트에서 좀 손쉬운 선행을 나갔다라는 거고요. 부담 중량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 4.5가 올라갔다라는 거. 이건 절대 무시 못합니다. 선행마가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4번마 두손몽군이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을 맞이했다. 직전 경주에 비해서. 물론 이마필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2.5의 부담 중량이 증가는 했지만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도 생겼고요. 직전에는 8번 게이트였으니까. 그래서 앞선을 나갈 수 있는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전에 선행 승부를 했었던 8번마 파노라마 칸이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으면서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지금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은데 어쨌든 파노라마 칸이 조금은 더 불리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2번 게이트에 있는 배다리 캔디, 게이트의 2점이죠. 직전 경주에는 10번 게이트였거든요. 자, 게이트에 2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선행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번 배다리 캔디, 4번 두손몽군, 8번 파노라마 칸이 결국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여차하다가는 8번 파노라마 칸이 좀 오버페이스를 할 가망이 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이런 전개가 된다면 전개상으로 가장 유리한 마필은 저는 6번마 문학태핏으로 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 이후에 좀 바닥권을 가다가 직전 경주하고 직직전 경주 연속 3착을 했습니다. 자, 3착을 했기 때문에 이 3착 전문으로 하는 마필들은 좀 근성 부족이 아니냐, 끈기 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점점 좀 나아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현구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능력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차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6번마 문학태핏이 선위권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설 수 있다.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말들을 좀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주 조건이 가장 좋아진 마필인 1번마 돌격 앞으로 뭐 김태희 기승수도 상당히 괜찮죠. 여기에 이 마필이 추임마인데 부담 중량도 상당히 내려갔고 상대적인 부담 중량은 거의 뭐 7kg, 8kg가 좀 차이가 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1번마 돌격 앞으로가 뭐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저는 솔직히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이 결국 인기권의 마필이긴 한데요. 솔직히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돌격 앞으로가 입상을 할지도 모르죠. 근데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저는 입상을 한다면 어부질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인기권에 살짝 밀려있는 2번마 배다리 캔디가 오히려 저는 더 앞선에서 차분한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버틸 힘이 더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2번 배다리 캔디, 4번 두선 몽군, 6번 문학태핏, 8번 파노라마 칸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6번마 문학태핏 이 마필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7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전체 12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1700m는 12마필이 출전할 수 있는 최고 두수입니다. 자, 이제 일단 1700m라는 경주의 특성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도 솔직히 이 마필들의 능력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전형적으로 인기만은 있지만 능력만은 없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어느 마필을 좀 과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월말 경마의 특성도 그렇고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편성을 보면요. 내일도 마찬가지, 이게 일요일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 자체가 상당히 빡빡합니다. 이 빡빡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어느 마필들이 좀 압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출전하는 모든 마필들이 입상권을 노리고 나오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 전체 출전하는 12마필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좀 간단히 생각하려고 합니다. 1700m라는 경주거리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1700m의 경주거리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마들이 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행 승부 어느 정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에서 치열한 선행 경합 후에 직선주로 해서 뭐 추임마들이 뚫고 들어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그 확률도 그렇게 높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5번마 블랙마스크, 9번마 머스탱 파워, 10번마 세네 황제, 11번마 플라잉 아테나 이 네 마필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네 마필에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데 다만 경주 전개에 있어서 좀 이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말이 저는 3번마 러닝 넘버원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동화 기수가 이제 군 제대 후에 계속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욕이 있는 지금 기승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러닝 넘버원이 저는 이 전적에 비해서는 좀 과소평가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마필 추천하는데 5마필을 추천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장에서
이 3번 러닝 넘버원, 5번 블랙 마스크, 9번 머스탱 파워, 10번 세네 왕제, 11번 플라잉 안테나. 이 5마필 중에서 러닝 넘버원은 좀 안고 갈 생각이고요. 선행 승부를 할 이 4마필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한 마리를 버리고 갈 생각입니다. 그럼 4마필을 놓고 배팅을 한다는데 저는 이 4마필에도 배당이 다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수는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합수는 아끼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5마필 중에서 4마필, 이 현장 상황에서 4마필을 딱 추려내서 조합을 할 생각입니다. 서울 구경주 1400m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고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편성표를 딱 받아들였을 때 딱 3마필입니다. 1번마 대사리, 2번마 장산 포이즌, 3번마 원더케이. 이 3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다 기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 6번마 시크릿 보스나 8번마 그레이스 퀸 뭐 이런 마필들도 분명히 인기마가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좀 붙여서 뛸 것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일단 1번마 대사리 이 마필이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1200을 뛰고 지금 1400에 나왔습니다. 1300을 한번 좀 거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선취입이 지금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도 좀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에 근성도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이 지금 승군전이기 때문에 편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편성은 만만치가 않지만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 그리고 앞선 전개를 할 수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1번마 대사리도 입상권의 한 마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번마 장산 포이즈는 상승세가 이제 직전 경주에서 꺾였죠. 직전 1700m 최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마를 가지고 초반에 힘한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산 포이즌도 좀 앞선에 나와 뛰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끈끈하게 버텨뛰는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 17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최외곽 게이트의 마필이 바로 코너가 나오는데 이 앞선을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마필은 앞선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좀 무리한 전개를 한 거죠, 초반에. 그래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완전히 죽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1400m의 2번 게이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쨌든 최선의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원더케이는 이제 장기 휴양을 했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휴양 복귀 전 이후로 지금 걸음이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는데, 순발력만큼은 지금 이번 경주에 나눈 마필들 중에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을 장악한다면 조금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다만 뒷심은 그렇게까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쨌든 초반에 앞선에서 승부를 할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마필의 마필이 앞선 승부 속에서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3마필의 승부로 끝난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경주 거리가 1400입니다. 이 1400m 경주 거리는요, 앞선에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은 앞선에 2마필이 손잡고 땡땡 굳어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에서 지금 이번 경주의 인기마들이 대부분 앞선에 붙여서 뛰는 마필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선에서 혼전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력으로는 안 되는데 앞선이 뭐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 상황이 벌어지면서 걸음이 무뎌질 때 올릴 수 있는 마필로 7번마 땡큐 대천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작년 7월 이후에 장기 휴양을 했었고요. 3월 달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치렀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걸음만 재보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다시 좀 9주 만에 출주 주기가 조금은 길어진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지금 보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막강한 추임력입니다.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인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7번마 땡큐 대천이 거의 뭐 비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견제가 없다는 얘기죠. 사코너에 딱 들어서게 되면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자기만의 걸음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좀 어려운 승부가 될 때 외곽에서 성큼성큼 올라올 수 있는 말이 7번마 땡큐 대천입니다. 물론 이 경주는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추임마가 쉽게 추입을 하기는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인기권의 마필이 되는 거고 들어오면 배당에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승부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을 조금은 강하게 보는 가운데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7번마 땡큐 대천의 놀라운 추임력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대사리, 2번마 장산 포이즌, 3번마 원더케이, 그리고 7번마 땡큐 대천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